감사합니다. 13일 프라이데이 06시입니다. 완전히 뭐 날씨는 초여름, 그죠? 초여름 날씨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까지 선선한 공기가 남아 있어서 아주 쾌적하다. 너무나 쾌적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한낮 온도는 막 30도를 윗돌죠. 6월 중순 날씨입니다. 저녁 조금 뭐 장마도 일찍 온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제주 큐슈에서 이제 저기 이제 동남아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쭉 올라오잖아, 따뜻한 공기가. 큐슈 쪽은 뭐 요 며칠 전에 뭐 작달났더만 보니까 도로고 뭐고 가고시마 일대도 그래도 갔던데 가고시마만 가고시마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큐슈를 뭐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미야자키 쪽이나 이런 거, 가고시마, 그러니까 그 사쿠라지마 앞에 있는 그 일대가 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 도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도쿄는 도쿄일 뿐이고.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멀티로 좀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소설책 위주로 읽다 보니까 소설이 갖고 있는, 특히나 그 단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소설이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어떤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험상의 어떤 리밋이 있잖아. 한계가 있잖아,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세상 만물에 대한, 특히 인간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지. 뭐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이렇게 살짝 아리까리한 말로 흘리잖아,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퇴임하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그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젊은 나이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직책에 대한 어떤 한계를 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오만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나 그 소설 같은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분에 대한. 그래서 저렇게 나름대로 아무래도 뭐 반감기라든가 이런, 반감기, 뭐 극계화 혁명, 아주 그냥 단편소설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을 이렇게 목도를 하는데, 과거에는 아마 내가 엄두를 못 냈을 거야. 소설 자체에 대한 약간 오만함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시답지 않게 왜 남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던 거지. 근데 어떤 젊은 작가가 한 얘기가 있었어.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으나, 이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 내면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한 단계 높아졌다기보다는 변화된 일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상처나 고름이 펼쳐진 이런 일상을 오롯이 목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처 자체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관찰자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50년 이상을 나는 남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계기가 되고 어떤 북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어지는 함이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장래에 대한 수용, 약간은 강제적인 이런 컨센서스 등이 나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남의 일상사가 아닌 좀, 좀 널찍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용기라든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나 그 반감기에 나와 있는 어떤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얽힌 어떤 늘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람들 간의, 특히 지인들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고, 또 세상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또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려준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그 부분을 읽지 않았을 거야. 뭐 쓸데없는 하지만 그런 오만함 때문에 나의 젊음과 작년 시절이 고통으로 점철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야. 그래서 요 며칠 탐독하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그 천국의 열쇠라는 이 책이 뭐 좀 유명한가? 그러니까 아시는 그 여성 회원이 자기가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해서 본 건데 좀 두툼해요. 한데 그냥 1940년대에 나온 책이고 이윤기 씨라는 분이 옮긴 거고, 아리볼드 조셉 크로는 뭐 이런 사람이 한 건데, 우리나라 한참 근현대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스코틀랜드라는 이제 하일랜드 쪽에서 벌어지는 어떤 클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치점이라는 가문의 몰락과 거기서 살아남은 어떤 양 부모를 잃은 한 주인공이 당시 그 카톨릭 교구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들과 실존들의 부딪힘에서 오는 실금들을 아주 재미나게 그려낸 소설이에요. 종교에 대한 냉소적인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참 흥미로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은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배경으로 그런 부분을 유혹한다거나
유인하는 아주 능수능란한 아주 소설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카톨릭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례적으로 기독교인 신교를 믿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프란시스 취점이라는 한 주인공이 태어나고, 그가 유년기를 지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살해가 돼요. 뭐 살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한 지역에서의 폭력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취점은 그 어떤 한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자기 부인한테 목격이 되고,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그를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아가 된 프란시스가 외조모 밑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또 세상에 온갖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19세기에 조선소에서 나와서 폐렴이 걸리기 직전에 자기 고모 친가 쪽에서 이제 자라면서 뭔가 이제 몸을 가다듬고, 또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발견하게 되고 정규 코스를 밟게 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모순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당당히 또 극복해 나가는,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데 설득력 있게 그려내요. 한편으로는 카톨릭 교구의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과 그 기적 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 1902년 정도에 파견이 되고 파룬이라는 지역에서 교구를 활성화시키고 예전에 있었던 교구에 대한 다시 복원해야 되는 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우연히 자신이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서 중국 커뮤니티에서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죽음을 또 맞이하면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천국에 대한 어떤 실체와, 그리고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 등을 기저에 계속 이제 묻는 거지.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 교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오해될 만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천국은 어떤 곳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 곳을 아름답게 지키고 누리고 하는 것이, 이곳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20절, 20절, 21절, 20장, 21장,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거는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지론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평소 때 그 천국에 대한 그의 지론을 알고 있었고 지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 책에 나오는 전체적인 스탠스가 그런 내용이더라고. 천국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작가가 독자에게, 세상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바라고 그 실체를 명확히 바라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타 종교에도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 책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이유가 거부감 없이 좀 보편성을 띈다, 그런 부분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나는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이 더해져서 정보에 대한 어떤 부작용, 합리화를 부여하는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톨릭 교우가 어떤 워딩을 교황청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그들의 그 온갖 부작용들, 타문화에 대한 어떤 존경심 없는 교세 활동 등이 상당히 눈살 찌푸리는과 동시에 많은 기록들을 남겼잖아요. 특히나 야노마메족이라고 콜롬비아 북중리, 뭐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에 있는, 그죠? 콜롬비아라는 일대 아마존에 살고 있는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야노마메족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한 인류학자가 자기가 그 반평생을 연구해 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인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구석기인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공산사회였을 거다. 모든 것을 나누고. 하지만 또 그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거꾸로 이제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야노마메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낭만적인 몽테스키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대한 원시인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부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야노마메족의 문화사를 고발한다기보다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사
선사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깨우쳐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점점점 인류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곳까지도 그 카톨릭 교구들이 들어와서 그 위험 속에서 그거 하나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왔다는 부분은 뭐 눈여겨볼 만한 거지만, 글쎄요, 이 책이 좀 눈살을 찌푸리는 거는 이제 좀 요만큼 좀 보자면 중국을 마치 이 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19세기에 그 이전에 이제 뭐 불과 100여 년 전에 발명된 이제 그 전기기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대량 산업혁명을 일구고 동시에 폭발적인 그 가공할 만한 무기들의 어떤 개발이 영국이라는 유나이트 킹덤을 전 세계에 아주 엄연하게 공포를 하잖아요. 꽃을 이루잖아. 자기들에게는 꽃을 이룬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책에는 중국을 상당히 미개한 나라로 그려요. 꼭 이곳을 선진 의술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마치 모르는 친구들이 읽는다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청조, 명조 이전의 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 철학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지. 카톨릭을 몰랐다는 것뿐만이 뿐이지, 그 카톨릭을 아는 게 선진 문명에 대한 근간이 된다는 아주 오만한 생각들이 그곳에 깔려 있어서 눈살 찌푸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냉도적인 부분과 한계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오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교통들에 대한 어떤 것을 기대어야 되는 인간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천국이 가지고 있는 담론은 이 인류가 멸할 바로 전날까지도 아마 공공연하게 그 실체를 목격하고 탐구하고 싶을 거야. 그에 따른 성경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좀 빡세게 또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인생을 살자고 열정을 가지고 산타였습니다.